22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이번 주는 부동산은 없고요. 예, 경제금융 주식부터 시작하면 코스피털석 동학개미는 2조 쓸어 담았다. 코로나 급락장 때처럼 저가 매수, 삼성전자 등 우량주 대거 사들여. 전문가 아직 바닥하냐 경고. 팬데믹 때와 상황 완전히 달라. 섣부른 매수보다 관망할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전쟁으로 환율과 유가 등 두 가지 지표가 임계치를 뚫고 상승하면서 시장에 타격을 줬다. 전쟁 장기화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년 9개월 만에 장중 달러당 1220원대를 넘어섰다.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금지 검토와 이란 핵협상 지연 소식이 맞물리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했다.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물가 상승 및 그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까지 맞물려 주가가 급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 니케이도 2.94% 하락한 데 이어 대만 자치안 지수도 3.15%, 홍콩 한흥생 지수는 3.87% 급락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원유를 수입, 제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유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시장도 함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한국 증시의 하락폭은 작았다. 동학개미들이 오랜만에 존재감을 발휘했다. 코스피 지수는 2.29% 하락한 2651.31의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는 약 1조 1850억 원, 개인 기관 투자자는 9,600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로나19 급락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종목은 시총 상위 우량주에 집중됐다. 이날 삼성전자를 6천억 원치 순매수한 가운데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네이버, H&M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직 지수가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급락은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었지만 예전에 코로나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는 실제로 통화정책으로 통해 가지고 더 올릴 수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다시 통화정책을 풀 수는 없습니다. 재정 확장 정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저점을 얘기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오태동 본부장도 지금의 전쟁은 중재자가 없는 국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에 나서기보다 좀 더 기다려보자는 조언을 투자자들에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증권도 코스피 지수 저점을 2500선으로 제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지수 하락 국면에서 서두르지 말고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진입하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등에 대한 분할 매수를 권한다고 했다. 단기적인 반등의 트리거는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팀장의 시장이 선반영해온 우려와 연준의 입장 간격 차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베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재 시장에 현재 투기적인 수요가 더해지면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완화되거나 이란과 핵 협상에서 진전이 나타난다면 원자재 가격은 빠르게 되돌림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3월 10일 새 정부 허니문 랠리 대 출범 효과 제한적, 각종 부양책의 상승 견인 전망, 전쟁 물가 등 대외 변수도 많아 시장 바꾸기엔 역부족 반론도, 문 정복된 첫 1년간 7% 넘게 뛰어 이명박 정부에선 금융위기로 37% 하락.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진 증시에 허니문 랠리가 찾아올까.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에 거치고 새 정부가 쏟아내는 경기 부양책의 증시가 상승세를 타는 허니문 효과가 찾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변수 등의 영향으로 정부 출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변곡점이 아닌 이정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첫 1년간 코스피 지수가 7.66% 상승했다. 당시 사드, 대북 관계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었지만 탄핵 정국을 끝낸 새 정부가 내수 부양에 힘을 쏟을 것이란 기대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른바 허니문 랠리다. 허니문 랠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그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역대 정부에선 대부분의 허니문 효과가 통했다. 노태우에서는 40% 뛰었네요. 김영삼에서는 1년간 40%, 김대중은 11%, 노무현은 52%.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서 그때가 37.8%가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허니문 효과를 누리지 못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네요. 1997년 대선을 포함한 5번의 사례에서 대선 1년 후 코스닥 지수가 오른 경우는 2번밖에 없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증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지난 6번의 대선 이후 1, 2년차 정부 지출 증가 속도가 GDP를 넘어섰다며 정부 투자 증가율이 민간 투자를 넘어서는 현상은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종합면 미국 러시아 에너지 전면 차단 초강수 휘발유값 사상 최고. 미국이 8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연내 국제유가가 역대 최고가를 뛰어넘어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 금리, 미국 유가가 올랐다는 얘기. 별로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유국 중상 검토. 유가 하루새 12% 뚝. 14년 만에 최고가 찍고 급락. WTI 108불. 석 달 새 최대 낙폭. 줄곧 증산 반대한 이라크 UAE 생산 늘릴 수도 입장받고. 이란 핵 합의 타결 임박도 한몫. 시장에선 유가 반등 가능성 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 치솟던 유가가 하루새 10% 넘게 급락했다. 그래서 나스닥도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산유국의 추가 증산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등세가 꺾였다는 분석이다. 9일 CNBC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중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던 주요 원유 가격이 12달러 이상 폭락하며 배럴당 110달러 안팎으로 떨어졌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4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2.13% 하락한 108.7달러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토니 블렁컨 미 국무장관이 이날 UAE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의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오펙 플러스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추가 증산 압박에도 기존의 소폭 하루 평균 30만 배럴 증산 방침을 유지해왔는데 UAE가 이번에 반기를 든 것이다. UAE의 입장 변화로 원유 시장 내부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가 급락증이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펙이 다른 회원국의 이라크도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요청할 경우 산유량이 늘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원유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가가 일시적 폭락세를 보인 뒤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향후 세 가지 원유 공급 시나리오 제시하면서 올해 브렌트 전망치를 배럴당 98달러에서 13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15%의 가능성으로 브렌트유가 올해 배럴당 17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원유 시장이 정상화하려면 고유가 공포에 따른 수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리스타티드 에너지는 더 많은 서방 국가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합류하면 하루 배럴당 평균 430만 배럴의 공급 공백이 생기고 유가는 배럴당 240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1979년 2차 오일 쇼크 사태와 비슷한 충격이 발생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원자재 거래업체 트라픽이라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전반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세계 국내 총생산이 GDP가 최대 4%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디 때는 뭐 주식 다 팔아라는 내용이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